네, 여러분 지금 m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화여대 메이퀸 1회를 했어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약간 이화여대 메이퀸을 그걸로 아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인대회로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미인대회로 아니까는 이제 뭐 그렇게 반응이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된 메이퀸은 미인 대회가 아니었고, 심지어 뭐 그 지성미 이런 표현으로 가장된 그런 이벤트도 아니었다라는 그쵸. 것. 약간 헛 오브 페임,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 느낌이었고, 물론 중간에 일제의 영향으로 뭐 자세 여왕 이런 변형이 있긴 했지만 사실은 서구에서 유래된 풍습인데 굉장히 그걸 또 한국의 좀 기념비적인 이벤트로 잘 토착화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행사였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해방 이후에 네네.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정도까지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범위가 될 네네네. 것 같은데, 요때를 거치면서 이제 뭐 전후복구, 그다음에 경제 조금 정리를 성장, 하자면 네. 일제시대 40 몇 년이었나요? 멈췄죠? 네, 36년부터는 못한 거죠. 해방 때까지는 못했고요. 못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의 그 전후복구,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이른바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게 전개되기 시작하던 시기죠. 이 네네네. 시기에 메이퀸이 하나의 그 문화 현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대학 축제의 상징이자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방 후에 일시적으로 네. 1947년에 한 번 부활해요. 음. 그랬다가 이후에 또 다시 바로 중단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재개된 거는 지난 시간에 아마 서두에 네.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그게 1956년 개교 네. 70주년 때입니다. 네네네.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메이퀸이 다시 재개가 돼요. 그냥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퀸의 이미지는 그 이후로 형성된 거라고 보시면 56년 됩니다. 이후로.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승만도 그때 참여했었고요. 네. 그리고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개최됐고 1960년 4.19 때 네. 4.19가 있던 해에 한 번 번 쉬고. 쉬었습니다. 네. 예, 그때는 이제 그게 시기가 메이퀸 선발하는 시기랑 이제 딱 걸렸죠? 맞아 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중단을 했던 것 같고요. 메이퀸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가, 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퀸 그 제도의 어떤 전형 같은 거니까. 네네. 그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학과별로 퀸을 뽑습니다. 아, 과별로.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뭐 시녀들 몇 명 이렇게 등장하는 게 그 과에서. 과 퀸들이었던 거예요. 과 퀸을 학생 투표로 선정합니다. 예. 요거를 과별로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과 수만큼 그 메이퀸 후보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사에 네. 그 시녀가 30 몇 명이라고 그때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보면 그거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 이화여대 과의 수가 30 몇 개. 네, 그렇죠.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네. 그걸 알 수 있네. 네. 그래서 뭐 20여 명이었다가 나중에 30몇 명으로 늘어나고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학교가 이제 확대되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5월 초나 늦어도 중순에 그 강당에서 이제 그 메이퀸 선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네. 여기에는 이제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들, 예.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동창회 대표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학생 대표도 참가하기도 합니다. 이 심사위원으로. 네. 그래서 1961년 5월 8일자 이대 학보에 보면 5월 여왕 후보자 22명이 선정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에 체육관에서 심사할 것이다. 5.16 얼마 안 남았을 때네. 네, 그렇죠. 이제 네. 몰랐겠죠. 네, 당연히 몰랐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때 보면은 22명이면 그 당시에 과가 22개의 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고해 그 이제 그 다음 주간 이대 학부에 보면 그 10일에 심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 심사하던 장면 스케치가 기사로 아. 나오게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요때 보면 심사위원은 14명이었고 발코니에는 입추의 여지도 없이 몰려온 학생들로 꽉 차 있었다. 총장을 비롯 어느 과에도 소속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심사위원을 맡아주었다. 네, 뭐 이런 이제 약간 뭐 교양학부 그렇죠, 교수나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총장하고 네, 학과는 이제 또 그 그치. 편파 그러니까 시비가 올릴 붙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69년에 또 학보를 보면 대강당에 3천여 명의 각과 학생 응원단이 모인 가운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행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1위를 뽑으면 그 사람이 이제 메이퀸이 되는 거고 차점자가 수석 시녀가 됩니다. 그래서 31일 개교 기념식 때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한복을 다 차려입고 네. 나와가지고 그 뭐 육해공군 뭐 군악대나 뭐 육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음악을 연주하고 뭐 호의를 하고 이런 가운데 그 메이퀸이 이제 입장을 하고 작년 메이킹 이제 올해 메이킹한테 아니에요. 차점자가 그 시녀들이 옆에 쫙 도열에 서서 수석 시녀가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 작년 메이킹은 졸업했을 테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네. 기본적으로 그 4학년생이 선발 기준에 있었는데 그 미인대회처럼 지난 대회 누가 이렇게 넘겨주는 뭐 방식이 작년도 아니라 미스 코리아가 와서 그런 식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졸업을 했는데 뭐 메이킹은 이미 그렇죠. 아마 뭐 항상 4학년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준에 4학년생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69년도부터는 이 음악을 이제 아악으로 바꿔가지고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군악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나 이제 뭐 사관학교 출신에서 하는 그게 아니라 군악대가 아니고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와가지고 연주를 했다 그러고 의상은 내내 한복이었습니다. 그 뭐 시녀들은 핑크빛, 메이퀸은 흰색 뭐 이런 식으로 뭐 전개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 그 실제 그 대관식의 풍경 그 보도된 내용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 이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62년 6월 4일 이대학보입니다. 기사 제목은 31일 76주년 기념식 성대 미와 품위 인기는 퀸이 독차지. 그래서 기사는 일부의 기념식에 이어 10시 40분에 이날의 인기를 총집중시킨 여왕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흰옷을 떨쳐 입은 여왕 배 아무개 양이 분홍색으로 단장한 24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푸른 나무 잎으로 장식한 흰 헝겊을 밟고 여왕석을 향해 행진하는 동안 육사 밴드는 황제 왈츠와 코로네이션 마취를 장엄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이게 그 코로네이션, 그러니까 대관식 행진곡이라고 서양에 그런 작품이 많습니다. 본부석 맞은편에 높다랗게 세워진 여왕석에 자리 잡은 퀸에게 시녀 김아무개 양이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 장내는 박수갈채와 환성으로 터질 듯 했다. 이어서 모든 영광을 이 여왕에게 돌리는 1학년생들의 행진, 부속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마스게임, 2학년생들의 리듬 체조, 4학년생의 고전무용, 그리고 체육과 누구의 기계 체조가 녹음으로 둘러싸인 5월의 대지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한편 이날 한국일보사에서는 비행기로 여왕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오색 종이를 하늘에 날려 이날을 축하하였다. 비행기로 꽃가루 뿌리고 그걸 언론사에서 맡아준 거예요. 별걸 다 했네. 64년에는 비슷합니다. 흰 옷차림의 여왕 고 아무개 양이 해군 의장대 에스코트를 받으며 27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입장 비슷해요. 그래서 여왕석에 퀸이 자리 잡자 공군 군악대의 대관식 행진곡이 울려 나오며 여왕에게 채 아무개 양이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 박수갈채가 장내를 뒤덮였다. 이어 해군 의장대의 아슬아슬한 묘기, 물리대 합창단의 와그너의 축가, 이제 와그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와그너 이 축가가 아마 우리 결혼행진곡이라고 알고 있는 곡 있죠? 웨딩 마치?
예, 예. 그걸로 알고 있는 곡. 어. 그게 그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이라는 거에 나오는 그 합창곡인데 네. 아마 그거를 불렀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속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율동, 민속무용 1학년 학생들 와스게임 2학년생들의 체조 행진 등 모든 영광을 이화의 영광에게 돌리는 프로가 아름답게 5월을 수놓았으며 이 해에는 조선일보사가 보내는 꽃다발이 하늘에서 투하되어 여왕에게 바쳐졌다. 야, 이게 해년마다 대단하죠. 언론사가 바뀌어가면서도 하고. 네. 그리고 근데 약간 시녀가 주는 건 좀 그러겠다. 되게 기분이 주는 시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한 끗 차이잖아. 너나 내나. 뭐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데 네. 어쨌든 뭐 학교의 기념비적인 이벤트니까. 아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야, 씨, 너나 내나 한 끗 차이인데 씨, 뭐 나는 시녀고 너는 여왕이고. 네. 그리고 이 학보의 보도라 이제 별나게 상세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일반 언론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보도를 해요. 그 63년 5월 30일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게 뭐 하얀 한복을 차려입은 올해의 왕이 뭐 해군 의장대 주악에 맞추어 입장하고 분홍색 치마 저고를 입은 27명의 시녀들의 옹이 되어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뭐 마스게임 뭐 콘테스트 뭐 이런 게 막 펼쳐졌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이킹 이벤트와 더불어서 당시의 대학 축제상을 알 수 있는 아주 네. 재미있는 네. 이 기사가 이날 하오 3시부터는 젊은 남자 대학생을 초대한 770상의 현란한 포크댄싱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아, 그때 참 이화여대 못 들어갔어, 남자들이.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쌍쌍 파티 같은 거를 이제 이게 하게 되는 거죠. 초대만 네. 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었던. 네. 맞아요. 네. 지금은 다 들어가지만 이제는 못 들어갔었죠. 선택받은 남학생 770명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행사였고요. 네. 어떤 해에는 그 몰려든 인파에 옥좌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다고도 해요. 여기서 이제 뭐 한 해에 항상 20 몇 명 혹은 나중에 30 몇 명씩 그 이 메이킹 후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그 저명하신 분이 이 메이킹 출신 중에서 유명하신 분.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아, 누구?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네. 국무총리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될 뻔하셨던 장상. 총리 설이. 유명한 총리 설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렇죠. 예. 설이란 말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 네, 그냥 제가 뭐 교수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뭐 네. 정계에도 계시지만 네. 장상 교수님이 1961년도에 수학과의 꽈퀸이었어요. 메이퀸은 되지 못하셨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꽈퀸이 뽑혔을 때도 그게 학보에 이름이 다 나와요. 나오는구나. 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저 후보니까. 어느 과 누구 이름이 다 나와서 보다 보니까 61년에 장상 수학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색해봤더니 그분이야. 학부 수학과에 그때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메이퀸이었다는 얘기가 도는 분이 있습니다. 메이킹이었다는 이야기가 도는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이분이 졸업을 못했죠. 졸업을 하신 걸로. 저 졸업 못한 사람이 누가 있지? 졸업 못한 분은 이제 전두환 맞네. 이순자 씨가 네네. 재학 중에 결혼하셔가지고 졸업을 못했고. 아무튼 그렇다는 설이 있다고요? 이거는 뭐 없나 자료가? 그게 뭐 씨는? 이명박 대통령 뭐 회고록인지 회고담에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흔히 아는 이제 검색 사이트 같은 데 찾아보면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메이킹 그 명단에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꽉킨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도 약간 뭐. 네, 근데 곽킨도 학보사에 쫙 꽉킨도 뜨는데. 학보에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윤옥 여사가 1947년생이고 70년도 12월에 그 결혼을 합니다. 네. 70년도에 졸업을 했다고 나와요. 그쵸. 네, 그럼 69년 아니면 68년 요때 얻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공이 그 보건교육과라고 하는데 현재는 요게 이제 융합보건학과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체대의 건강교육과였어요. 건강교육과가 나중에 보건교육과로 바뀌는 건데 이 김윤옥 여사가 다닐 시절에는 체대 건강교육과였습니다. 그래 뭐 조금 일찍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그치. 뭐 모르는 거니까 67, 68, 69. 66까지? 65까지. 다 보셨구나. 네, 65에서 심지어 70년도 당해년 혹시, 그치. 가을에 졸업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찾아봤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과를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과 아무튼 김윤옥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과 메이퀸, 과 퀸도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일단 있는 자료만 놓으면 꽉킨도 아니었고, 아니었고, 메이킹은 당연히 혹시 아니었고. 뭐 그 어떤 꽈킨 그로 선발된 분이 일이 생겨서 대신 대리로. 뭐 그랬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한두 주 정도 그 선발 때까지 이제 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수도 있겠고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네. 어찌 됐건 이 건강교육과 그 꽈킨으로 선발되신 분 가운데 하필 요 기간 동안에 김 씨가 없습니다. 아, 김씨 자체가 없어요. 김 씨가 아예.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아닌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들고. 곽퀸 정도 될 만큼의 뭐 그런 정도의 그거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후보를 몇 명 추려가지고 과에서 투표를 하는데 어떤 과는 후보 없이 그냥 투표해 보자 했더니 자유투표로 네, 투표했더니 한 표 얻은 사람이 막 20 몇 명씩 나오고. 자기가 자기 찍은 거지. 그럴 수 있지. 네. 사람이 욕망이라 그게 솔직해야 돼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죠.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유행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대학으로 확산이 돼요. 네, 그리고 여러 대학들도 대부분 그런 본격적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예전 그 대학 축제의 네. 모습이 형성되는 게 50년대 후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은 그 이화여대 70주년 기념식도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행사였던 거고. 그쵸.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왜 1946년에 정식으로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 경성제대 이건 이제 네, 끝나고. 네. 서울대가 56년에 1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때 그 굉장히 축제를 성대하게 했다고 하고. 연세대학교가 왜 세브란스랑 합쳐가지고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대학교가 합쳐가지고 연세로 출범한 것도 57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또 굉장히 대규모 축제를 했다고 하고. 네네. 경희대, 뭐 성대 다 50년대 후반 이렇게 해갖고 요때 이제 뭐 짧으면 한 3, 4일 길면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요 대학 축제의 모습이 그때 형성이 되었고 그때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 행사, 학술 행사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스포츠 이벤트 혹은 쌍쌍 파티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정형화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60년대 되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고 그다음에 축제마다 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한 그 50년대 말 60년대 초부터 이제 붙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성황을 이뤘죠. 그 청년 문화, 대학 문화라는 게 형성되는데 대학 축제가 굉장히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 혹은 대학생이라는 자의식 이런 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와중에 이 메이퀸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거를 모방한 대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연세대학교가 1957년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뭐 불러드릴게요. 덕성여대, 수도여자사범대 이게 이제 옛날 그 지금의 세종대학교 전신일 텐데 그 다음에 뭐 여대만 했느냐? 아니고 국민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여대 여대죠. 참고로 그 예전 유명한 사기 사건의 주인공 장영자 씨가 숙명여대 또 뭐 외킨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경희대, 네. 단국대, 중앙대, 그러니까 여대, 공학 불문하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제 그 메이퀸 이거를 좀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네. 이런 그 이유들을 연세대학교가 제공하게 되는데 1957년에 이제 연세여왕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남학생 인기 투표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래가지 않아서 폐지됩니다. 오래가지 않아서 폐지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별로 이름이 또 이렇게 다 붙어요. 네. 뭐 수도여사대는 이제 메이퀸, 중앙대학교는 중앙퀸으로 했다가 나중에 미스 중앙. 미스 중앙. 점점 이제 느낌이 나죠. 덕성여대는 메이퀸, 국민대는 4월의 여왕, 뭐 한양대는 6월 공주,
숙명여대 숙대의 여왕, 경희대는 가을에 했나 봐요. 10월 여왕. 미스 경희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스 경희. 단국대학교는 이름이 특이한데 단선여. 단선요. 네, 네. 당국대는 역시 당군의 뭐 그거여서 그런 건가? 네, 그래서 심지어 이름도 선여라고. 네. 이화여대가 이제 기점인 건 뭐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여성을 이제 성적 대상화하는 그런 미인대회 미인대회로서의 느낌의. 메이킹의 분위기에 예. 연세대학교의 그 제도가 상당히 그 역할을 한 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스 코리아 대회가 정식으로 1957년에 시작되거든요. 네네네. 그것과도 이제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학교의 메이킹들이 대체로 이제 기준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성적 들어가고요. 학교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용모와 관련된 기준들이 하나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단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뭐 뽑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였고, 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인대회화된 메이킹,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화여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네네. 신체 조건이 명시되기 시작합니다. 신체 조건. 네. 1956년에 이제 다시 재개됐을 때는 오랜만에 네네. 기준에 균형 잡힌 체격, 약간 그때 그 자세 여왕 그때랑 비슷한 것 같은. 그 잔재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일제의 그 군사 문화, 네. 이 잔재로부터 뭐 지금쯤은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인지, 뭐 아주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군대 문화에는 여전히 그런 게 좀 내재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당시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깔려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균형 잡힌 체격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그런데다가 또 예를 들면 뭐 군사 문화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서구적인 미의 기준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내면화되다 보니 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것 같고, 1961년에 들어가면 61년. 키가 명시됩니다. 아, 키. 네, 1.6m 이상, 160cm. 네. 야, 옛날에 맞아. 그 직장에서 네. 직장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할 때 키, 키 몸무게 그런 게 기준이 있었죠. 있었죠. 네, 맞습니다. 키 기준이 있었어요. 1.6m 이상. 1.6m, 160cm. 160 이상. 이 기준이 1961년 되면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독교 신앙, 성적, 품행, 용모, 교우 관계, 교우 관계. 예, 뭐 이런 기준들이, 요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은 이제 3.0 이상, 3.0 이상이면 뭐. 예. 예, 그리고 품행, 용모, 교우 관계라는 건 사실은 뭐 엄격한 기준이었다기보다는 아니 막말로 하기 쉬운. 예. 아니 교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거기서 뽑히겠어요. 그러니까 투표로 뽑혀야 뽑힐 수가 되는데. 없잖아요. 네. 교우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예. 그래서 이제 1962년도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좀 약간 돌아가긴 한데 김민웅 여사도 교우 관계가 좀 안 좋으셨나?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키는 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62년도 5월에 이제 이대학보의 후보자 그 기준이 소개가 됩니다.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독실해야 되고 성적이 3.0 이상, 신장 1.6m, 품행 용모 단정 교우 관계 원만. 요거예요. 요거고 아무튼 그 키가 들어갔다는 게 그 당시 세대로 하면 160cm면 큰 키죠. 네, 큰 키죠. 지금도 160이라는 게 뭐 작은 키는 아니죠. 안 되는 분들이 네, 작은 키는 아니죠.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나중에 그 강당에서 모여서 그 꽉킨들이 모여서 선발대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요 선발대회 방식이 상당히 미인대회와 유사해집니다. 이제 컨테스트가 미인대회와 아주 흡사해지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본다는 게 뭐냐면 복장, 복장, 자세, 걸음걸이, 스피치,
용모 이런 걸 본다고 나와요. 아예. 미스 코리아랑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 62년도 선발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이 걸음걸이, 체격, 용모, 태도 등 갖가지 종목으로 엄정한 심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64년도에 보면은 심사장 복장이 제시가 되는데 흰 블라우스와 검정 타이트 스커트. 요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사진들을 보면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스커트를 입고 쫙 서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와요. 약간 소위 말하는 오피스룩이라고 하는 그런 건가요?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니다 보니 그 복장이 조금 달랐던 거는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드레스나 수영복이나 미스 코리아는 이제 그런 거를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복장이 다를 뿐이지 사실 동일한 컨셉의 복장을 입혀놓고 쫙 줄 세워서 사람의 그 신체를 결국은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드러났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1969년 기사를 보면 이때는 이제 과가 늘어나가지고 38명이 되는데 흰 블라우스와 흑색 스커트로 단장한 38명의 각과 후보들이 스테이지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9명의 심사위원들은 지성미, 인품, 자세, 용모, 스피치 등을 엄선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메이퀸 후보가 되거나 메이퀸의 뜻이 있는 분들은 외모를 가꾸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해야 되면. 이제 4월 말 5월 초 되면 요 선발이 있고 그치. 그리고 내가 5월 31일 개교기념식 때 저 대관식 자리에 오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좀 신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겨울부터 이제 작년 가을이나 겨울부터 쭉 준비를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69년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생만이 가진 발랄하고 청순한 미에 중점을 두고 가발, 속눈썹을 다는 등의 꾸민 미는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 얘기는 많은 후보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그 학생들 막 수천 명이 거기 몰려와 있고 막 그 앞에 그 동일한 복장으로 쫙 서서 걸음걸이부터 스피치, 자세, 태도, 뭐 표정 뭐 이런 거 다 보는데 관리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평소 걸어다니던 식으로 걸어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똑바로 약간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바르게 걷는다라는 하이힐을 신고 제대로 잘 걷는 연습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 해야지. 그게 그냥 나오는 하겠죠,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해야지가 아니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손동작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또 가르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또 다 달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미인 대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부터 시작돼서 메이퀸이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요런 내용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 그냥 맛보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딱 70년도입니다. 이제 60년대 지나서 70년도 학보에 이런 이제 비평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 진정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 손질, 화장, 걸음걸이 등이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지나친 화려함도 간혹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있다. 미를 향한 집념도 좋지만 안으로 쌓인 여대생다운 미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반응들이 있다. 이런 논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정말 학교에 기념할 만한 이벤트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해방 후 한국 사회가 이제 전쟁, 식민 지배 이런 걸로부터 이제 벗어나던 시점에 이 메이퀸이 하나의 이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때에는 그렇죠. 당시에 또 어떤 뭐 대중적인 욕구나 혹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생겨난 뭐 미인 대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청년 문화에 대한 어떤 특권적 선망 이런 것들이 같이 짬뽕이 되면서 이대 메이퀸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관심이 사실은 맞물려 가지고 이거의 미인 대회 현상을 같이 추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말도 되게 웃고 학생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이긴 합니다. 지원생하면은 되게 이제 서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막 이럴 지점이 되게 많은 게 네. 있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줄 세워가지고 뭐 그렇게 유니폼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사실은 그게 어떤 거였을까? 지금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 복장이 되게 오피스룩이라면 비서 약간 이런 느낌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들의 정장. 네. 스스로들을 약간 이화여대에서 이제 약간 그렇게 포지셔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약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초기의 비판은 지금 말씀하신 학생다움이라는 논거를 통해서 그 화려함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게 이제 여성 담론이랑 만나게 되면서 메이킹 폐지에까지 이르는 이제 성찰 작업이 병행이 되게 되죠. 알겠습니다. 70년도까지 우리가 한번 메이킹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 뭐 되게 재미있는 행사였는데 갑자기 막 재밌었을 것 같은데 진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고 네, 약간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볼거리였던 게 맞죠. 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되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랬던 거였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돼 버렸네요.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말이 정말 와 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폐지 어떻게 될지 이제 되게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